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입니다. 지연이는 박성만, 펴낸 곳은 빌리 버튼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심리치료사 하나심리치료연구소 소장입니다. 저자는 50 전에는 상수로 살고 50 이후에는 변수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와 헤어져야 진짜 독립이다. 유아는 엄마가 있어서 걱정이 없다. 필요한 것은 엄마가 다 채워준다. 그럼 성인인 우리에게는 엄마가 없는가? 있다. 각자의 마음 안에 계신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먹여주는 엄마의 흔적이 모여 인격적인 존재로 또 그 이상의 존재로 각자의 무의식에 계신다. 내 안에 있는 엄마를 밖에서 찾으니 늘 외롭다. 내 안에 있는 허기를 다른 곳에서 찾으니 늘 부족하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이 엄마가 된 것이고, 도박 중독자는 도박이 엄마가 된 것이고, 수집 중독자는 수집이 엄마가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속에 엄마를 놔두고 엄마를 찾아다니는지. 자기 삶을 긍정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 왜 자기의 삶을 긍정해야 할까? 현재 자신의 모습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결과다. 누구든 그때는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 그런 결정들이 쌓여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거다. 사람들은 현재가 싫어지면 과거도 함께 싫어진다. 삶의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필연이다. 나는 직업상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내담자들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인생 설계도면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삶을 만들 최적의 부모와 환경을 만나고 친구도 거기에 맞게 만난다. 거기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간다. 내 삶은 내가 긍정해야 한다. 사업에 능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돈의 흐름에 남다른 감각이 있었고,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지적인 헌신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종교 지도자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것을 갈망했다. 행복은 그가 성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취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를 사는 3가지 원리. 생의 후반부가 되어 삶의 영역이 넓어질 무렵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일이 순차적으로 다가온다. 골라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안다. 첫째,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라. 좋았던 일들은 정신 에너지를 비축시킨다. 나쁜 일도 좋게 보려고 애쓰는 것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둘째,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풍랑이 거셀수록 항해는 중단되고 내부 단속을 해야 한다. 불행은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평가에서 온다. 자신을 불행과 동일시하지 말라. 불행은 삶을 다채롭고 역동적이게 한다. 당신은 불행으로부터 단단해질 것이고 불행이란 단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셋째, 좋거나 나쁜 일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풍랑이 지나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진다. 속하면서 속하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최선과 본분은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방식의 삶이 있어야 한다. 생애 전반기는 주로 집단의 요구에 맞추어 살았다. 그때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거기에 충실할 수 있다. 생애 후반기는 집단 안에 있으면서도 집단의 요구와 거리를 두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이때 목표는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내는 것이고 목적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제껏 관성에 따라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진정한 나만을 위한 삶의 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용기이고 삶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단순해진다. 나는 지난 20여 년간 내담자와 무의식적 소통을 하는 정신분석 상담을 해왔다. 내담자들이 힘들고 복잡한 문제라고 털어놓은 문제들 풀고 나면 의외로 단순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 그랬구나. 이런 내적 통찰이 쌓여 존재는 가벼워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쉬워진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과 의식에 연결고리가 생겼고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연결고리가 원활할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지기 쉽다. 성현들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넓은 통로를 구축하여 복잡한 것 없이 단순해진 사람이다. 그들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길을 걸을 때는 걷는 일에,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일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일에, 잠을 잘 때는 자는 일에 집중한다. 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여 생긴 습관이다.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 복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현재가 시작이고 끝이다. 과거와 미래는 머릿속에 복잡한 짓거리에 불과하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라.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다. 지극한 명상 중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지고 현재만 충만해진다. 그 짧은 시간, 그는 우주를 얻는다. 아니, 우주의 일부가 된다. 명상의 목적은 지금 여기를 사는 연습이지 명상 자체는 아니다. 우울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역사를 가진 우울증이 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거나 무관심을 당하거나 죄책감에서 나오지 못해 생긴 우울증이다. 이들에게 우울은 인격의 일부가 되어 예술적 능력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우울과 싸우면서 위대한 소설을 썼고, 말년에는 방랑 생활을 하며 자신의 사상을 완성시켜 나갔다. 고흐도 정신분열증으로까지 확대된 우울증과 싸우면서 위대한 예술품을 창조했다. 둘째, 원인이 분명한 우울증이 있다. 직업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가, 해결하지 못한 분노나 불안이 누적되었다든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다든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무기력에 빠지면서 우울해진다. 평소에 자신을 너무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억압된 것을 풀어질 방책을 기다린다. 이분들은 좀 더 많이 표현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될 대로 되라 식의 배짱도 필요하다. 셋째, 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성장통으로 나타나는 우울이다. 성장은 익숙한 세상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성장통으로서 우울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것이 별로 없다.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바라고 견디내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치유책이다. 만 3세, 사춘기, 중년기, 노년 초기에 이러한 우울 증상이 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게임을 버리고 놀이를 하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중년 남성이 있다. 그 시절 그는 대학을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워낙 누리면서 살아온 그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벌이는 사업마다 실패하여 부모의 부동산만 야금야금 까먹고 말았다. 겨우 부모의 노후 자금만 남겨놓고 나서야 한국에서는 창피해 못 살겠다며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평생 안 하던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 무너진 환경에 가족관계도 소원해졌다. 이 남자는 20대 이전에는 행복, 그 이후에는 불행이 극명한 인생 구조를 가졌다. 이 남자가 자기 애가 남다르기는 했어도 성실함과 인내심은 있는 편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도 있는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 풀리는 이야기가 겹쳐졌다. 안 풀렸다고 잘못 산 것은 아니다. 그가 나를 찾은 이유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그는 한국의 상류생활, 그리고 재미동포의 하류생활을 오간 소중한 인생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때가 온 것이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사랑하고 수용해야 하는 깨달음의 문턱에 와 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은 한판 놀이였군요. 그런데 나는 게임으로 알고 살아왔으니 게임을 하는 사람은 긴장하고 놀이를 하는 사람은 즐겁다.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자.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 내조를 받지 못하는 한 남성이 있었다.
부부 애가 좋은 이분의 좌절은 컸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에 대한 연민은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었다. 병을 키운 아내가 원망스럽고 아내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없어진 것이 짜증이 나고 앞으로 호라비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견디기 힘들었다. 투병 중인 아내에 대한 분노, 그것은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에게 낯선 것이다.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다. 지금 아내는 무척 힘들지만 얼마 후에는 그녀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간다. 이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긴 세월을 함께 살아야 한다.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이 더 힘들다. 그 상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니 그것을 변호하려고 말이 더 많아졌다. 그는 한번 마음껏 그의 속내를 말하고 싶다. 말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 아내대로 자신도 자신대로 이해하게 될 것 같다. 생애 후반에 설득을 일삼으면 꼰대가 된다. 설득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과 대화하라. 자신이 몰랐던 자기 생각까지 자신에게 말하는 대화의 기술을 익혀라. 대화의 방법은 독배, 삼파술, 독서, 예술작품 감상 등 아주 많다. 저가의 동침. 당뇨가 온 친구가 있었다. 당뇨는 합병증이 더 걱정이 되는 병이다. 친구도 처음에는 당황했다. 이제 막 50에 들었었는데 벌써부터 내가 내 몸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몸에 화학약품을 넣어야 하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는 당뇨병이 가져올 합병증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검색한 모든 병이 상상 속의 병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의사 친구의 한마디 말에 상상의 병이 사라졌다. 걱정 마. 적과의 동침이라고 생각해. 적도 잘 데리고 있으면 우군이 되는 법이야. 약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을걸. 그는 꾸준히 운동을 했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는 단지 당뇨병 하나만 걸린 사람이고 그의 친구들도 1개, 2개 평생을 가지고 갈 병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지병을 가지게 된 친구를 위로했다. 걱정 마라. 약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 나 봐. 건강히 잘 살잖아. 그는 적군을 우군으로 만들어 버렸다. 인생 후반기 나의 내면을 살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